농민들이 인상된 농자재 비용을 지방정부에서 부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지역 농민단체들은 생산비 폭등에 따른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1교시 전 체육활동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신청을 받은 후 학교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운 날씨에 노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에서 채집한 진드기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FTS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안과 순창, 임실, 진안, 완주에서 참 진드기를 채집해 분석한 결과 진드기 유충에서 SFTS 바이러스 한 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SFTS에 걸리면 최대 2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구토, 설사와 같은 증상을 보이다 숨질 수도 있습니다. 전북도는 올해 1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며 야외 활동 시 긴 팔, 긴 바지를 입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각종 농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농민들이 인상된 농자재 비용을 지방정부에서 부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지역 농민단체들은 8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농업소득이 농가당 948만 원 선으로 2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생산비 폭등에 따른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필수 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김성수 전북도 의원이 제405회 정례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하루 평균 운행 건수가 1000여 건에 달하는 장애인 콜택시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차량 교체 건의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12만 킬로미터 넘게 운행하고 구입한 지 7년 이상이면 교체할 수 있다며 도내 콜택시 차량 218대 가운데 42%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창과 김제는 운행거리가 30만 킬로를 넘긴 차량이 각각 2대씩 있다며 장애인 이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차량 노후화에 따른 정비 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지속해서 차량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이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와 원상업 회복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오은미 의원은 8일 열린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전북 지역 14개 시군에서 모두 1조 382억 원이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이어 올해 전북도 세인 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이르며 시군 지자체는 최고 56.1%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도내 지자체들은 이미 인력 감축과 사업 축소를 강제받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삭감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1교시 전 체육활동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정규 교과 시간 전에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북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신청을 받은 후 학교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운 날씨에 노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존속 확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지체장애가 있는 노모 B씨를 전주시 자택에서 알몸으로 내쫓고 1시간 30분가량을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려고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에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시 50분쯤 군산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경찰의 자수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격차는 더 벌어지고 불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 분권형 개헌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약 7대3, 국가사무가 지방사무의 배를 넘습니다. 조세 수입은 국가와 지방이 약 8대2 비율인데 재정 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약 4대6 비율을 보입니다. 지방정부는 조세 수입보다 재정 지출이 많다 보니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일이 많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사무가 많습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만든 정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상황에 맞지 않는 시행착오를 경험합니다. 그런 정책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아 비효율적인 정책이 되고 맙니다. 중앙 관료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문제를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지방 정부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치단체고 정부이기 때문에 지역 문제를 고민하기에는 중앙 정부보다 더 적합하다라는 게. 지방 정부는 자치 입법과 조직 운영에도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상위 법령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고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도 대통령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은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발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격차는 더 벌어지고 불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균형 발전도 그렇고 지방 분권도 그렇고 강력한 입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입법을 가지고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밀고 나갈 것인가, 이것이 그 다음 총선 과정에서 논의되고. 정부는 지방자치 분권과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 주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준비한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계층화가 남아있고 지방시대위원회가 강력한 집행조직이 아닌 대통령 자문기구인 탓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바라는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 수원, 용인 등 전국의 4개 특례시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특례시 승격으로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이 넘어왔지만 이양된 권한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방분권의 대표 모델로 떠들썩하게 등장했지만 반쪽 특례시 오명을 벗으려면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SK 브로드밴드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용인과 수원 고양 그리고 경남 창원시. 지난해 1월 출범한 4개 특례시입니다. 지방분권의 대표 모델로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4개 특례시가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은 9개뿐입니다. 지원협의회를 구성한 특례시들이 행안부와 함께 발굴해 이양을 요청한 86개 기능의 10% 수준입니다. 개별 권한마다 일일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보니 추진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과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힘을 모으고 4개 특례시의 국회의원들과 시도의원들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은 행정 재정적 지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별도 개정 설치,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국회 정책토론회까지 열렸지만 특례시 기능의 핵심인 재정 권한 확보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특례시라는 명칭만 주어졌을 뿐 권한에서는 기초지자체와 차이가 없다 보니 반쪽짜리 특례시 오명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구성해서 효율적인 특례 사무와 그 특례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 1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화성시는 오는 2025년 전국에서 5번째 특례시 지정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져 온 지방분권의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로 기대 속에 출범한 특례시. 결국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권한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도 반쪽짜리 특례시라는 오명은 벗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풍입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국적인 건설 경기 하락과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전북 지역 주택 사업자들의 체감 경기가 급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금리 급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 등에 따른 주택 매수 심리 위축과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주택 사업자들의 아파트 분양에 대한 전망은 더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 조사 결과 이달 전북의 아파트 분양 지수는 60.0으로 전월보다 4.3포인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지수는 지난 9월 85.7을 기록한 이후 10월에 64.3으로 급락했다가 이달에 60선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전북은 매매 거래량이 감소하고 매매 가격도 하락해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상태라고 합니다. 올해 신규 분양은 전주 2곳에서만 성공했을 뿐 타 시군에서는 신규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는 소상공인과 시민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남원사랑 상품권 100억 원을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올해 1,100억 원의 남원사랑 상품권 발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 10월 조기 소진됐고 판매 중단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남원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당초 발행액에서 추가로 100억 원을 확보해 총 1,200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남원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으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이 국회를 찾아 내년도 중점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이원택 예결위원 등을 차례로 만나 정부 단계에서 지나치게 적거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관심과 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정 시장은 서해안권 전통 한옥문화 체험 공간 조성 사업을 비롯해 서해안권 해양관리연구센터와 특장차 검사 지원센터,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업 등에 대한 예산 반영을 강조했습니다. 고창과 부안이 속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행정협의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은 지난 5월부터 3달 동안 고창과 부안 등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 주민 503만 명을 대상으로 주민 서명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134만 500여 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8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에 전달하고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교부세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제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8일 김제 검산초등학교 등에서 김제교육지원청, 김제학부모회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편지 쓰기 꾸러미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상대에 대한 배려 문화 확산과 학교 폭력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